아유, 제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면 정현미 교수 소개할 때는 기립으로 박수 치시는데 아니 제가 여러분 보면 이 거지는 백만장자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거지는 누구를 라이벌로 여기는가 하면 같은 거지인데 자기보다 목을 더 좋은데 선점한 거지를 질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 목사님 나오셨을 때 기립박수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질투를 느끼지 않았는데 정 교수가 나오는데 기립하니까 제가 기분이 싹 상하는 거예요. 자, 그만하시죠. 예. 또 하나 제가 우리 정현미 교수가 얼마나 훌륭한가 하면요. 실제로는 정현미 교수는 현재 이대 법전원 교수인데 원장도 하면서 교수직을 했는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자유통일당의 여성 후보로 좀 이렇게 이 결승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본인이 기도를 많이 하더니만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자유통일당을 위해서 희생을 말하면서 본인이 희생을 안 하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교수직 1년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어렵죠? 그래서 법전 원장직이 지금 금년 8월까지가 본인의 임기인데 법전 원장직은 1월 말에 사표를 냈고 교수직도 사표를 내려고 그랬어요. 다시 검토해 보니까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사립대학교 교수인 경우에는 사표를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정 교수님이 지금 얻는 인기는요 상상 이상이죠, 그렇죠? 포기하려고 했는데 자유통일당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수직 1년을 단축시키는 결단을 내렸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립해서 박수해도 될 만한 분이에요. 예. 제가 오늘은 진보당에 대해서 가장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진보당인데 간단히 여러분 한번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진보당의 강령을 보면 1호에 특권과 부패 정치를 청산하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여 민중 주권 시대를 열자, 이렇게 1호입니다. 1호 강령인데 여러분이 근데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는 다 민주주의의 실현 수단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이 자유진영 국가,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우리나라 다 똑같이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대의제, 즉 간접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가 어딘가면 공산주의는 직접 민주정치를 지향해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민주주의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자기네들의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또 외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직접 민주정치가 진정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식 민주주의가 이것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거짓 호도하고 있지만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뜻입니다. 정말로 지금 현재 중국, 그다음에 북한 이런 나라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보면 북한에 박수 치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나와서 박수 칠 때 보면 우리는 국회의원이 30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 몇천 명이 모였죠. 그렇죠. 바로 직접 민주주의를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떼거리를 몰아서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론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직접 민주정치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딱 두 군데에서만 직접 민주정치를 하고 있는데 뭐가 있냐면
헌법 개정을 하려면 국민 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 전체 국민의 의사를 묻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외교 국방 통일에 관해서 국민의 의사를 묻고 싶을 때에는 국민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 예외적으로 되어 있고, 이번 다음 달 4월 11일 총선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국회의원들을 누가 뽑아요? 국민이 뽑아서 대의제를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자치단체장도 우리가 뽑는 것이고 대통령도 우리가 뽑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 직접 민주주의란 말 쓰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민중주권 시대를 열자. 우리가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는 국민주권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을 텐데, 국민주권과 반대되는 말이 인민주권이에요. 이게 이제 헌법학적 용어는 국민주권 아니면 인민주권인데, 민중주권이라는 단어는 헌법학 교과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운동권이라든지 예컨대 이면에 정치사를 다룰 때에는 저런 용어들을 본인들이 쓸지 몰라도 민중주권이라는 단어는 정식 법학 용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말을 호도하기 위해서 민중주권이다. 민중자가 들어가면 하여튼 뭔가 색깔이 의심스럽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는 국민주권 아니면 반대가 인민주권인데, 인민주권과 국민주권의 차이점은요, 이겁니다. 많은 이 자유주의적 국가에서는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전체 국민을 주인으로 봐요. 그러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이 사람들은요, 전체 국민을 주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정한 계층, 특정한 계급만 주권자로 보는 거예요. 특정한 계급이나 계층이 뭐냐? 노동자, 농민, 군인, 이런 식의 계급을 하나의 주인으로 보고 그 사람들을 주인으로 만드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는 게 뭡니까? 바로 인민주권 정신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제가 그래서 헌법과 강의를 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머릿속에 우리는 국민주권이고 전체 국민이 주권자다. 그러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전체 국민 중에서 일정한 계층, 그거를 그 사람들은 뭐라 하느냐? 인민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데, 이런 애매모호한, 국적이 애매모호한 단어, 민중주권을 여는데 이미 민중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그것은 우리가 상당한 의심의 눈초로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2호를 보면, 자, 빼고 한미관계를 해체하자.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해체하자. 이것이 진보당에 현재 있는 그 강령의 2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컨대 미국과의 관계가 불평등하다, 종속적이다, 미국의 식민지다, 이런 식의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 북한식의 용어가 되는 것인데, 그걸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단 말이죠. 3호를 보면 민족의 힘으로 중립적 통일국가를 건설하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통일 문제에 있어서 민족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늘 의심스럽습니다. 보기에는 괜찮아요. 1절까지는 민족 중심이란 말이 어느 정도 통용될 수가 있지만, 후렴이라든지 2절에 들어가서는 다른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단어가 민족의 힘, 민족끼리,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립적 통일국가를 건설하자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3호의 중립적 통일국가는 우리 현행 헌법에 명백하게 저촉되는 규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이요. 우리 헌법은 뭐라 되어 있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이 말이 어렵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걸 자유민주주의라고 바꿔서 불러도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죠. 민족 중심의 통일국가를 우리 헌법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민족, 혈연 중심의 국가를 만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통일의 결과는 자유민주주의일 것을 우리 헌법은 명령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이미 대한민국에는 어떤 DNA가 많이 있냐면, 김구 선생 이후로 지금까지 보면 민족 중심으로 우리의 것을 만들자라는 그런 이 요구가 강해요. 그런 생각들이 계속 남아있는 것인데, 우리 헌법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통일을 지향하지만 자유민주주의가
토대가 되는 통일만을 우리는 할 것이 해야 된다라고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지금 이제 민주당과 이 진보당이 얼마만큼 열심히 공조를 이루고 있냐면요. 첫째, 이 세 가지 각도에서 진보당을 살려주고 있는 것인데, 첫째,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비례정당 중에서 3명을, 진보당 출신을 3명을 당선권에 배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비례정당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준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이 진보당과 서로 공조를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 케이스가 현재 울산 북구에 지금 현역이 있어요. 민주당 의원이 현역입니다. 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떨어뜨리고 배제시키고 진보당 후보를 울산 북구에다가 공천을 한 것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세력이 자기의 현역 국회의원을 컷오프 시키고 지금 진보당을 갖다가 하고 있단 말이죠. 지역구에서 서로 공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비례정당이고, 이거는 지역구에서 공조하는데, 세 번째로 보면 지역구에도 과거에 통진당 후예들이 의정부을이나 관악을이나 여기에서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관심 있는 전주을을 보면 이성윤이가 민주당 후보가 됐어요. 국민의힘은 정운찬이고, 그 다음에 진보당의 강성희, 지난번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강성희가 3파전 하게 하는데, 저는 저거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두 놈이 표를 갈라치면 그 정운찬한테 좀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하튼 지금 진보당은 독자적으로 지역에서도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서 지역구에서 나오려고 하고, 또 비례정당을 통해서도 들어오려고 하는데, 잘은 모르지만 이대로 본인들 계획대로 되면 7석에서 8석까지도 점령할 수 있는, 상당히 이게 대한민국 헌법에는 위험신호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이요. 이런 뻐꾸기 전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공산주의들이 늘 쓰는 전법이 뻐꾸기 전술인데, 왜냐? 뻐꾸기라는 놈은요, 남의 새 둥지에다 알을 낳는데요. 남의 새 둥지에다가. 그러면 그 중에서 일찍 부화한 뻐꾸기 새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새끼가 원래 집에 있는 새끼들을 내쫓아요. 뻐꾸기가 그렇대요. 뻐꾸기가. 그래서 공산당 전술을 뻐꾸기 전술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공식적인 용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항상 이 종북 세력들은 뻐꾸기 전술에 능하단 말이죠. 예를 들어보면 심상정 노회찬이가 민주노동당의 진보연합들이 들어와서 민주노동당을 뺏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상정 노회찬을 다수를 배제시키고 자기네가 득세를 하는데, 그렇다면 진보당 출신들이 8명에서 10명이 만약에 민주당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 세력이 진보당 8명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나 경제나 모든 면에 아주 결정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힘을 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 헌법 정신을 위협하는데, 여러분, 이 통진당이 해산됐으면 해산된 정당의 정강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정당은 세울 수가 없어요.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통 위헌 대체 정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나라 꼴이 엉망이니까 진보당 같은 정당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냥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진보당 같은 정당은요, 이 들어와서는 안 된단 말이죠. 즉 통진당의 후예가 되는 것이에요. 그 얘들이 8명 들어와서 국정원이나 국방부나 검찰이나 경찰들이 갖고 있는 안보에 민감한 자료들을 국회의원은 열람할 수 있단 말이죠. 또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 열람하고 요구하게 됐을 경우에,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을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안보가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다음이요. 이건 제가 시간이 길어서 생략할 것인데, 생략보다 나온 김에 한마디 해줘. 대한민국이 왜 개판 냈느냐? 조국 같은 인간이 2심 유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창당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조국 신당이 지지가 어떤, 아침에 그 신문 보도를 보면서 제가
마음에 참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화운호 같은 놈도 1심에서 3년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이죠. 송영일 같은 놈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창당 작업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단 말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자유마을이 지금 한 700만 되는데 자유마을 700만에 우리가 자족해서 안 됩니다. 자유마을 1000만을 향하는 노력은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것이고 중단돼서 안 되지만 지금 가입되어 있는 700만 자유마을 회원들에게 우리가 다 이 자기 목에 할당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자유통일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700만 서명이다 거기에만 만족해서는 선거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지막 남은 이 30일 기간 동안에 자기 몫에 할당된 사람들 갖다가 적극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이 도움이 되는 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신 차려서 30일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대한민국의 이 운명이 흔들리고 있고 진보당까지 적법하게 두르려고 하는 이 헌법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정확히 지켜낼 정당은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냥 대략 우리 이웃이 하겠지 남이 하겠지라는 생각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자기에게 할당된 몫을 반드시 우리가 노력해서 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30일간 최선을 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